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HK 연구교수 공미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마시는 커피, 이 커피 향 속에 세계 각국의 어떤 문화가 담겨져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연 목적은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예멘의 모카향을 비롯하여 근대 유럽에서의 영국, 프랑스 커피 문화와 한국어로의 커피 유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카 커피와 예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카는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듯이 예멘의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세계 커피 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당시 모카항 모습으로 세계인에게 알려진 커피 맛은 모카에서 수출된 것이었고, 따라서 모카가 커피 또는 커피 무역을 상징하였으므로 모카가 바로 커피라는 인식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 모카나 모카치노와 같은 음료의 탄생은 18세기 자바 커피가 모카와 같은 그런 달콤한 맛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콜릿 등을 가미해서 마시면서 이 모카가 초콜릿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모카는 커피에 초콜릿 시럽이 가미된 그런 커피 음료인 거죠. 다음은 영국에서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커피 하우스에서 커피 문화가 싹이 텄다고 할 수 있는데 17세기 중반 영국 커피 하우스는 사람들의 정보 교환은 물론이고 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그 신문 발행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고, 한층 자루를 걸어놓고 그 배달하는 시스템인 우체국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말 런던의 커피하우스 특징의 하나는 공론 행성의 장으로서 주로 부르주아 상인이나 지식인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학문에 대해 토론을 하고 또 통치자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그런 국민국가 이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페니만 내면 커피하우스에 앉아 그 남들이 나누는 토론과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원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커피하우스의 정치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커피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영국 국왕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가 혁명의 발원지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영국 내 모든 커피하우스를 철폐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커피를 좋아하는 그 어떤 간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탄원서를 받아들여서 다시 재개가 된 셈이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 커피하우스는 업주들의 어떤 특수한 고정 고객층 확보로 어떤 폐쇄적인 클럽으로 변천을 해갔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성불구 원인설이라든지 커피하우스에 오랜 시간 남편을 빼앗긴 부인들의 불만이 드러났던 거죠. 드디어 1674년 부인들이 커피를 반대하는 그런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래 사진은 커피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탄원서와 그 다음에 그 탄원서에 대한 여성들의 답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당시 런던의 커피는 지나치게 남성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커피를 대신해서 여성을 사로잡는 그런 홍차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홍차는 1662년 캐서린에 의해 소개되어 상인 토마스 트와이닝이 영국 최초의 티하우스 골든 라이온을 개점했고, 그리고 이 홍차는 이제 커피하우스와는 달리 여성에게도 많은 그런 호평을 얻은 것이었죠.
프랑스 최초의 카페는 1654년 마르세유에서 생겼고, 파리 사람다르게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슐레이만 아가 대사가 어떤 프랑스와의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루이 14세와 외교 협상을 했었죠. 그리고 외교 협상을 끝마치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슐레이만 아가는 귀국하지 않고 파리에서 약 1년 정도 체제를 하게 됩니다. 그 체제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거주하는 거처를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거처로서 실내 장식을 아주 이쁘게 했던 거죠. 융단 어떤 빌로드 그런 바닥에, 그리고 커피에 관한 어떤 이쁜 멋진 고급스러운 어떤 자기라든지 커피에 사용되는 기구를 갖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장식을 한 상태에서 상류 여성들이 방문을 하면은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 커피가 상류 사회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상류 사회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로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발점을 제공한 분이 이 아르메니아 출신, 상인 출신입니다. 파스칼이 센제르맹-데-프레의 최초의 카페를 개점함으로써 일반 서민도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커피에 대한 어떤 선풍적인 인기는 1686년에 르 프로코프라는 카페를 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커피 하우스에서는 루소라든지 그 다음에 볼테르라든지 디더르와 같은 계몽주의자 사상가들의 어떤 집합 장소였고요. 그래서 이 르 프로코프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 카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왜 그렇게 커피에 집착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커피가 각성의 효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는 그런 효력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장 최초로 식용 음료로서 도입을 했고, 결국은 이 역량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또한 식권을 잡게 된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포함한 그런 대륙부를 갖다가 거의 세력하에 두고자 했고, 이에 대적하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그 영국의 대항책으로 그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은 커피를 단절시킵니다. 커피가 대륙 봉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의 척도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처럼 나폴레옹은 커피를 이용해서 세계 정복을 고안을 하게 됐고, 또 전쟁을 승리로까지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커피 문화와 커피 유입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셨던 그 인물이 고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종은 1896년 아감 파천 때 조선 그 초대 주재 베베르 공사의 처행이었던 독일계 러시아인인 손탁 역사에게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커피를 마셨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임에 처음으로 부임한 그 베르네 순회가 홍콩 주재 교회에 주문했던 커피가 그때 조선 땅에 도착한 것이 1861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84년 알렌의 일기에서는 알렌이 의사이기에 그 의로서 군중에 드나들 때 홍차와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보시듯이 부산 해관 감리서로 있던 그 민국로가 쓴 해연일록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에서 1884년 7월 27일자로 그 민국로가 중국의 그 영사였죠. 단소이로부터 갓피차, 일본 우유, 그리고 흰 설탕 큰 존지로 하나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갓비차라는 것이 커피인데요. 그 이후에 이 갓비차가 번역이 되면서 갓배, 가배로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민건호의 그 기록이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조선인이 음용한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알려진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커피 광고가요, 그 신문에 게재된 것이 1896년 저 독립신문이었는데요. 정동에 그 상점을 연 한 독일인이 새로 로스팅한 그 모카커피 원두를 1파운드에 75센트, 자된 커피는 그 자바 커피였죠. 그거는 70센트에 판매한다는 그런 광고가 처음이었습니다. 손탁은 1897년에 고종에게 하사받은 그런 덕수구 건너편에서 이제 정동 2층의 양옥집을 1902년 호텔로 운영하면서 1층에 커피숍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이 그 미국이 주축이 돼서 구성된 그런 반일 성향의 외교관 어떤 사극교 클럽이었고요. 이 그 사극 클럽의 이름이 정동구락부였었는데 이 1층에 있는 커피숍이 정동구락부의 집회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곳이 한국 최초의 커피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한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899년에 그 8월 30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은 새로 그때 당시에 개통된 그런 전차의 종점이 흥릉역이었는데요. 그 역의 육룡주의 다가점이 가장 최초의 커피하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한 잔의 커피 향에는 예멘의 모카향을 비롯해 커피 문화가 처음 생성되고 발달한 근대 유럽 등에서의 정치, 사회, 문화, 혁명, 경제에 관한 다양한 배경들이 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커피 유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커피를 접했던 사람이 고종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접했던 기록과 커피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